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박충현 부원장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공유해 주실 딜로이트 컨설팅 안상혁 파트너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행 산업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설명회 이후 소규모 그룹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대내 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예금과 대출의 급속한 이동을 초래하는 등 은행 산업 경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며 주요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지속,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도 예상되는 등 위험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은행 경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업의 근간인 확고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작년 미국과 유럽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문화 구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올 한 해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 및 지배구조, 내부 통제, 초점을 두고 감독 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은행의 경제금융 환경의 변화에도 확고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 자본 부과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디지털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의 확충 등 금융당국의 유동성 위험 감지 기능을 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 및 은행 지주사 임직원 여러분,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 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평가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단기 성과 위주 조직 문화 등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과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 혁신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축적된다면 은행이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감독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산업이 책임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밸류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업무 설명회를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시고 할 수 있어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세 번째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할 감독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굉장히 성장률 자체가 낮아져서 저희들도 올해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는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장률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은행 산업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민간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금융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이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은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다시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단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금융당국하고 은행권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약간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은행 분들이 은행채 발행하는 거나 그다음에 수신하는 거를 살펴보면은 금리 자체도 상당히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수신의 집중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두고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한데, 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시장에 주는 충격도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가는 저희 우리나라 자체적인 밸류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미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이라든가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우호적으로 펼쳐지면서 상당히 은행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총자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이익도 2022년과 23년에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약 이자이익이 한 60조 정도 2년간 시현을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2021년 8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순이자 마진이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4분기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해서 순이익도 작년 순이익을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차츰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이자 마진도 내려가고 있고 이자 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의 수익성 전망은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과거 추세를 보더라도 가계 신용 대출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대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제 더 심하게 되면은 중견기업 연체율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계 신용이랑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체율 시계열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2019년 이전에는 10년 장기 연체율이 0.78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 시기가 오면서 2002년 6월 달에 그 연체율이 최저점을 친 다음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0.3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0.39% 절대적 수준은 상당히 그 장기 평균하고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 금리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건 약간 후행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리고 금리 상승이 멈춘다 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세는 약간 후행적으로 더 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은행의 그 자본 충실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총자본 비율 및 보통적 자본 비율이 16.6%, 14.2% 정도로 상당히 충실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유동성이라든가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그 2022년 9월 말 2023년 9월 말 2003년 말에 약간 하향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충당금 적립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부실 채권이 약간 늘어나면서 적립률 자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충당금 적립률이 우려할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향후에 부실 채권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24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좀 선정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는 그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계 기업 쪽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민층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의 사회적 기여도 좀 늘려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뭐 딜로이트에서 발표를 하셨지만은 뭐 AI라든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플랫폼의 확대라든가 은행 산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서 제도 정비 그리고 리스크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시스템 리스크 확대 대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그 DSR 제도를 2월 말부터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올해 중에 제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DSR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그 RTI라든가 LTI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해서 건전성 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의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그 취약 업종의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 주채무 계열이라든가 특히 건설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 잠재 부실을 조기 포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 위기가 오면 외환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외화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그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단계 더 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화 MMF가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은행 외화 예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로 손실 흡수 능력 지속 확충 및 감독 제도 개선입니다. 작년에 그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규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올해에도 예상 손실 전망 모형 개선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 결산검사 통해서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계속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고된 바와 같이 2024년 5월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1%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올해 말에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관련해서는 그 지금 LCR이 95%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예보랑 한국은행이랑 금융이랑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그 시스템 고도화를 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CR과는 별도로 그 바젤에서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 도입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그 자체 정상화 계획도 계속 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와 우리나라 규제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LCR이라든가 NSFR도 지금 은행 개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지주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좀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발표한 내용에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그 포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SMOR이 그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PSMOR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 은행분들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은행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라2 리스크 평가 제도도 좀 개선해서 리스크 평가 제도가 리스크 평가 등급이 잘 나오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약간 줄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 문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은행별로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하드웨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잘 구비되어 있는데 계속 사고가 나는 원인은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행태라든가 이런 문화가 안 바뀐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경영, 그다음에 문화, 어떤 사람들의 인식, 행동 이런 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층 지원 방안 활성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부분인데요. 그 취약자주 금융 지원에 관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그 119 제도라든가 그 채무재조정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정비를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권익 소비자 권익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제인데요. 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 요구 제도가 실효성 있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관련해서는 은행 분들도 불만도 많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뭐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법안 개정안도 여러 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 질서 저해 행위 근절 부분인데, 그 올해 중으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 금소법 감독 규정 개정안이 올라와 상정이 돼 있고, 그 규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저희들이 은행분들과 TF를 만들어서 좀 협의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해지할 때 이자율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그 은행 간 업권 간 연계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감독 법규가 저해 요인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계속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그 올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라든가 지배 구조 그리고 계량 평가 기준 이런 걸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권의 대체 투자 모범 기준도 좀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 은행 내에 의사결정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은행검사 1국장 김영순입니다. 먼저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준법감시부, 감사부, 리스크관리부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요. 올해 제가 1월 3일 날 검사국에 왔습니다. 1월 검사국에 와서 1월 8일 날 KB 시작해서 1월 10일부터 신한, 하나, 뭐 SC, 농협 이렇게 다 검사 가서 지금 3월 8일까지 검사 계속했는데요. 그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감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검사국에 오다 보니까 H지수에 관심이 정말 많이 가서 매일매일 한단 일과 중에 하나가 아시아 증시 들어가서 H지수가 몇 점 됐나 맨날 봅니다. 좀 전에도 봤는데요. 보셨나요 혹시? 오늘 3%가 올랐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한때는 꿈도 꿨어요. 뭐 이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월스트리트 좀 손잡고 걸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500이나 한 7,000쯤만 되면 저희가 그 고생을 안 하고 좀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제 검사 결과는 발표를 했었고 이 자리 비해서 그 검사 수감해 주시다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뭐 KB하고 농협 또 나가 있긴 한데요. 일단 뭐 검사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검사국의 업무는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좀 전에 그 은행감독국장님 말씀하신 감독제도 올해 이제 감독 목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두 번째로 내부 통제 실수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제도가 정착시킴으로써 이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그런 부분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뭐 최근 금융권이나 주요 리스크 요인이나 이쪽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은행 부분 검사 원칙 및 주요 검사 사항, 그 다음에 은행 부분 검사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올해 이제 그 검사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뭐 제한적 경기 회복이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은행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최근 아무래도 많은 그 금융사고가 있었잖아요.
뭐 여기저기 뭐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뭐 대출에 대한 담보 부적정 평가도 있었고 얼마 있으면 또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제 뭐 공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과의 신뢰 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역 내에 경쟁 심화했던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ELS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 격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빅테크가 금융권 진출하면서 은행과 앞에 경쟁이 심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전에 AI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그 정보 보안 및 디지털 이용자 보호 소홀 우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요 검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원래 일반은행 검사국, 특수은행 검사국, 그 다음에 이제 외은 검사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국 체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를 검사를 1, 2, 3국 체계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금융 사고나 어떤 대규모의 검사 인력 수요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좀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탄력적 검사 체계를 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체계 하에서 주요 검사 방향으로는 뭐 대내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상시 감시,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 소비자 신뢰 제고,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감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기적 탄력적 검사 체계 구축인데요. 감독원 내에서 협업 연계 검사 강화 및 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검사 1, 2, 3국 검사 인력을 통합해서 중대 사건의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마 뭐 어떤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투입이 되면 그 해당 검사국에서만 그 검사반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1, 2, 3국의 전문 검사역들이 한꺼번에 다 투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좀 검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 은행 연계 사항이나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기능별 및 타 검사 부서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중대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 계획을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가 뭐 좀 신속하게 임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근데 검사 방향 첫 번째로 대내 불안 요인에 대한 은행 리스크 상시 강화인데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 차주, 부실 증가, 고위험 자산 건전성 악화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점검 및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뭐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하고 리스크 취약한 뭐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지방은행 PF 대출 리스크 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배구조 선진화, 작년에 이제 지배구조 선진화 모범 관행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및 이사회 적극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모범 관행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 말, 지금 6월 말까지 이제 로드맵을 요청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번 주 정도까지 다 이제 저희가 취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그 모범 관행 로드맵에 대해서는 로드맵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진행해야 될지 또 논의를 또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아니면 감독 당국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 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은행의 준법 경영 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올해 이제 3월 말까지 내규화하고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지배구조 그 모범 관행 부분과 아까 이 내부 통제 부분도 경영 시스템 평가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이제 소통해 가면서 소통해 가고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원인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 감시 및 점검 강화입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영업에 대한 상시 감독이 필요한데요. 뭐 담보 확인, 신용 평가에 대해서 비대면 대출 심사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로 발표했지만 뭐 사망자 명의 비대면 금융거래 여부는 이 부분에서도 올해 꾸준히 점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I에 대해서도 그 신기술 활용 확대에 대비한 내부 통제 취약 요인을 점검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뭐 토스도 이번에 이제 아마 올해죠 정기 검사 대상에 이제 아마 수시 검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올해 이제 앞으로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뭔가 사고가 터지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신속하게 임점을 할 계획입니다. 뭐 정기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큰 틀에서 방향이 이렇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임점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사태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